자, 경우의 수부터 시작할 겁니다. 경우의 수부터 시작할 건데, 경우의 수 뒷부분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하고, 그 다음에 앞부분 넘어가서 집합명제하고, 그 다음에 함수하고, 그렇게 순서가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니까 지금 한번 들어본다 생각하고, 나머지 진도들도 우리 그 유형 PM이랑 AM 있죠? 맞네? 그것도 이거부터 할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경우의 수 거기 그 포커스라고 보면은 바이블 포커스라고 보면은 경우의 수, 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걸 배운다고 간단하게 좀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책을 보지 말고서는 쌤만 보면은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자, 경우의 수는 세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덧셈, 뺄셈, 나눗셈, 뭐 곱셈 이런 거 있죠. 그죠? 경우의 수는 물론 직접 구해야 되는 뭐가 어떻고 막 직접 고민해보고 찾아야 되는 경우의 수들이 거의 대다수지만 그렇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해지는 경우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들이 탄생한 거고, 그 공식들로 인해서 우리가 덧셈 또는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고, 그냥 뭐 간단한 거, 뭐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풀었을 때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덧셈 하는 거 있고 곱셈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덧셈은, 자, 합의 법칙은 어떤 거였지? 기억나요? 어떤 건 경우의 수를 더한다고 얘기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시흥에서 서울로 가는데 지하철로 가는 경우가 뭐 2가지 있고, 길이, 뭐 버스로 가는 길이 한 3가지 정도 있고, 뭐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 1가지가 있어요. 그럼 2가지와 3가지와 1가지를 어떻게 하면 총 서울로 가는 개수죠? 더해야죠. 그죠? 지하철로 가는 2가지 경우의 수, 버스로 가는 3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기차로 가는 1가지 경우의 수를 다 더해서 6가지 경우의 수가 시흥에서 서울로 가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런 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즉 거나라고 생각하면 거나, 이거나 거나, 또는 O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걸 합의 법칙이다. 됐나요? 그 고배 법칙은 뭘까? 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이거 다. 고배 법칙은 뭘까? 뭘 고배 법칙이라고 할까? 이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햄버거 집에 갔어요. 근데 햄버거가 종류가 3가지 있어. 그 다음에 음료 종류가 예를 들면 뭐 한 2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들을 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들 거야. 이들을 가지고 햄버거 하나와 음료 하나를 가지고 세트 메뉴를 만들 거야. 그럼 총 만들 수 있는 세트 메뉴는 몇 가지 있죠? 그죠? 3 곱하기 2가 된단 말이야. 이때 이 곱하기를 고배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어렵죠, 별로. 그죠? 즉, 봐봐. 이거는 거나가 아니고 뭘까? 이구겠죠, 이구. 얘는 너 앤드라고. 햄버거와 음료를 동시에 먹는 거죠? 세트 메뉴로. 맞아요? 물론 햄버거랑 음료를 동시에 먹을 수는 없지만, 세트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햄버거 하나, 뭐 음료 하나 이렇게 골라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 동시에 선택을 해야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고배 법칙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됐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럼 여기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랑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건 똑같아요. 햄버거, 음료 이렇게 2가지가 똑같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햄버거가 말고 이제는 그 뭐지, 랩이라고 하나? 그거 막 얇은 빵에 쌓여 있는 거? 랩이라고 하나? 그지? 무슨 랩 하지 않냐? 치킨 랩 이러잖아. 뭔지 알아요? 얇은 빵에 싸져 있는 거 햄버거는 아닌데 뭔지 알죠? 랩이라고 하지 않아? 치킨 랩, 무슨 뭐 쉬림프 랩 이러잖아.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햄버거 종류 말고. 그래, 치킨 종류라고 하자. 치킨도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간장 치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거 뭐 치킨 종류가 만약 4가지가 있다 칩시다. 근데 이 가게에서 햄버거 또는, 문제가 이거예요. 햄버거 또는, 그 개념 콕콕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사랄랄랄랄라 넘어가서 예제를 봅시다. 몇 페이지냐면 290페이지의 예제 1번입니다. 자, 합의 법칙이래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모두 구하세요. 그럼 A 주사위와 B 주사위가 4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4이거나 또는 8이거나 또는 12인 경우로 3가지로 문제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죠. 됐나요? 이해돼요?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는 12까지밖에 없어요. 왜요? 주사위는 6이랑 6 더하면 12가 최대값인 거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영체항책을 쪼개보면 돼요. 자, 십자가를 그려서 4 더해서 4 되려면 1, 3, 2, 2, 3, 1. 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애들이 그래요. 쌤, 1, 3이랑 3, 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서로 다른 주사이기 때문에. A에서 3 나온 거랑 B에서 3 나온 거랑은 다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 몇 가지? 3가지. 다른 거라고 얘기해, 다른 거라고. 그 얘는 8 나와야 돼, 누구? 진짜 또 그려놓고서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너희들 이거 눈치챘어요? 어떻게 되는지? 개수가? 그죠? 여기서는 1, 2, 3이고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여기는 2부터 6까지, 2부터 6까지. 보여요? 몇 개예요, 이거? 5가지. 12인 경우는 무조건 뭐밖에 안 돼요? 6, 6. 그러면 1가지. 사랄라 다 더하면 총 몇 가지? 9가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이런 걸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셋을 다 더해주는 게 답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이건 곱하는 게 아니에요. 다 구해놓고 신나게 곱하면 안 됩니다. 넘어갑니다. 어떨 때 합을 쓰는지 알겠죠? 그죠? 별로 안 어려워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던지는 거랑 두 번째 던지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즉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는 거예요? 36가지. 6, 6에 36. 그죠? 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거. 야, 2개를 곱할 건데 이들이 짝수가 나온대요. 그럼 뭐랑 뭐랑 곱해야 돼요? 홀이랑 짝이거나 짝이랑 홀이거나 짝이랑 짝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잘 봐요. 잘 생각해봐요. 이들을 구해놓고 이렇게 좀 써보니까 뭐랑 뭐인 경우만 빼고 다예요. 홀이랑 홀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되죠. 아, 그럼 전체가 몇 가지였는데요? 전체가 36가지 중에 홀이랑 홀이랑 곱하면 몇이죠? 3가지, 3가지 곱하면 총 9가지죠. 홀 나오는 경우는 9가지밖에 없죠. 135, 135. 그죠? 맞아요? 이해돼요? 그럼 36에서 9가지 빼면 몇이에요? 27가지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적어 놓으세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경우가 아닌 경우를 구해서 찾는 방법을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물론 나중에 저거 배울 거니까 집합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 또 해줄게요. 여사건 기억나요? A의 여 컴플리먼트 이거 기억 안 나요? 얘가 A고 이 전체면 A가 아닌 애들 A 컴플리먼트라고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라는 시험지를 가져갔을 때 A라고 시험지, C라는 시험지, D라는 시험지를 가져가고 여기선 D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C를 가져가면 안 되니까 D이고 C. 여기선 C를 가져가 A 가져가도 되죠? 근데 A 가져가면 얘가 D 가져가겠죠? 그거 안 되니까 D, A 되고요. 여기서는요? C 가져가면 안 되니까 A, C가 돼요. 맞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런 걸 수용도라고 얘기한다고요. 트리그래프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있죠? 그럼 A가 B를 가져갈 때 세 가지, C를 가져갈 때도 세 가지, D를 가져갈 때도 세 가지가 있겠죠? 즉 4명일 때는 몇 가지가 있어요? 총 9가지가 있어요. 이 9개에 해당하는 거는 3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트리그래프를 하나 그린 다음에 나머지 3개의 경우와 똑같이 될 거니까 곱하기 3을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얘들아. 어우, 그 다음 건 많은데 여기다가 다 하기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좀 짧게 적을게요. B일 때만 한번 해볼게요. B, A, C, D, E. 이거 D. D.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D도 되고, E도 되고. 그 다음 여기가 E고, C고. 되나요? 여기는 맞춰봐요, 너네가. C, D겠죠? 그 다음 여기는 A. 그 다음 D. A, B, C, D, E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 D, E 그렇게 쓰면 돼요. A 없네요. A, B, C, D E 안 돼. 여기가 E, A겠네요. 그죠? 됐나요? 그 다음에 A 없으니까 D도 안 되니까 A, D 이렇게 됐나요? 맞아요? 역시 안 됐었어. 11개 나오거든요, 총 11개 나와요. 자, 갑니다, 다시. 우리 A랑 C는 했으니까 B에서 D랑 E만 하면 되죠? D일 때는 누구? A, B, C 안 되고 D 안 되고 E 되겠죠? A, B, C, D, E, C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A, C랑 D요? A 없는데요? C랑 A? A 없잖아요. C랑 A 없죠? 그럼 A, C도 되고 C, A도 되겠죠? 맞아요? 그럼 더 있어요? 안 되죠? E 합니다. 해봐요. 누구 있어요? A, B, C 안 되고 D 인정? 그 다음에 A, B, C, D 없네요. 그럼 C, D 그죠?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 다음, A, B, C, C랑 없네. C도 없네? C랑 A 되죠? A, C, 이렇게. 이 총 몇 개요? 몇 개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 나오죠? 그래서 얘는 11개 곱하기 뭐 해야 될까요? B일 때, C일 때, D일 때, E일 때. A를 기준으로 몇 개 남아요? 4개가 올 수 있죠. 곱하기 4를 해서 총 몇 개가 된다? 44개가 된다. 이게 5명이에요. 그러면 쌤 6명, 7명, 8명, 9명 그것도 다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안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그렇게 안 나와요. 얘만 외워요. 얘는 많이 나오니까. 얘는 외워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거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 가르쳐주는 순간 우리 구구단이 달라집니다. 우리 3, 4 그렇게 얘기하면은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우리 중학교 3학년 애들을 지나고 나서는 3, 4, 5 나오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수 6, 8, 48 하면 초등학생 6, 8, 10이죠. 그죠?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럼 봐봐. 29, 44 이렇게 외우세요. 29, 44 진짜 이거 외워줘. 내가 외우라고 한 대로 외워줘. 그렇게 외우면 돼. 이거 뭐라고? 내가 내 자리에 안 앉는 경우 3명, 4명, 5명 기준으로 29, 44 내가 내 자리에 안 앉는 경우의 수 29, 44 3명, 4명, 5명 기준으로 29, 44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5명 중에 5명이 어딜 갔어요. 어딜 갔는데 그 2명만 자기 이름표가 붙어있어요. 의자에 이름표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의자에 이름표가 근데 3명이 자기 자리에 안 앉는데요. 자기 이름이 안 앉는데 삐딱선을 타는 친구들이 3명 있대. 그런 경우의 수를 찾으래요. 그럴 때 외우는 거 써먹는 거예요. 이거 뒤에 가서 순열 조합을 배워야지 공식으로 쓰는 거거든?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쌤이 그때 다시 알려줄게. 알겠죠?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저렇게 앉히고 나머지 2명은 나머지 2명은 그냥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자리에 앉는 애들 있죠. 물론 뒤에 가서 조합을 배워야 돼요.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자기 자리에 앉혀놓고 나머지 3명을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가 2가지인 거니까 곱하기 2 하면 답이에요. 얘가. 그럼 답이 20이 나오거든요. 요거 뒤에 가서 순열 조합 배운 다음에 요 공식이 뭔지 알려주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요. 학교 시험 문제예요. 믿어줘요. 쌤이 나오잖아요. 그죠? 29 44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이런 거 필기 좀 해놓으세요. 거기 수용도에다가 이 친구들아, 네? 내가 적으라는 것만 적지 말고요. 개념 노트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제발. 살려줘요,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이렇게 간청하냐, 너네들한테. 얼마나 내가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에 여기 적어놔요. 자기 자리에 안 앉는 경우. 29, 44 구구단 못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그죠? 고등학생이면 이렇게 해야 돼요. 29, 44 확률을 배웠으면 29, 44 꼭 알아줘야 돼요. 지울게요. 자, 그 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서 열심히 영차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는 쌤이 아까 설명했던 그 세트 메뉴 만드는 거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278페이지에 약점 휘어잡기라는 게 있어요. 양의 약수의 개수 찾는 법. 양의 약수의 개수 찾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소인수분해 파트에서 다 배웠던 건데 약수의 개수 봐봐.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중학교 1학년 때 너네가 배웠을까를 고민해봐. 이거 약수 몇 개 있지? 12의 약수? 여기다가 더하기 1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1해서 이 지수끼리 곱해서 약수의 개수가 6개인 거 찾았죠? 기억나요?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했어요. 왜 그랬지?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 이거 공식은 애들이 기억이 나는데 왜 저렇게 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애들이 많아요. 왜 저럴까? 이거 숫자 카드로 생각하면 돼요. 약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수의 개념에서 곱으로 수를 표현하는 것과 합으로 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죠? 합은 내가 예를 들면 12라고 하는 숫자를 두 개로 쪼개는 경우가 1, 11, 2, 12, 10, 3, 9 해서 쫙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6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있겠네요. 쪼개는 경우의 수가.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합으로 쪼개는 거 말고 두 개로 쪼개는 거 말고 이미 곱으로 쪼개놓은 걸 우리는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맞아? 이 12라고 하는 친구는 2가 몇 번 곱해지고 2번 곱해지고 3이 몇 번 곱해지는? 한 번 곱해지는 수란 말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너네 잘 생각해봐. 이들에서 2, 3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2라는 숫자 카드가 2개 있고 3이라고 하는 숫자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12를 만들려면 그들을 다 곱해서 12를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약수라는 개념은 그 숫자 카드를 적절히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다 약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12를 애시당초에 이루고 있는 숫자들이니까. 12를 곱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숫자들이니까, 즉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들이죠. 그 숫자들이. 그지? 그럼 그 숫자 카드를 적절히 뽑아서 곱하면 그들이 다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2개까지 있을 수 있죠. 근데 2가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어떤 숫자에다가 숫자를 아무것도 안 곱한 거를 빵승이라고 쌤이 알려준 적 있어요. 그죠? 어떤 수의 빵승은 항상 뭐예요? 어떤 수의 빵승은 항상 뭐죠? 1이라고 그랬어요. 빵승은 항상 1이라고 했어요. 어떤 수의 빵승은 1이에요? 아무것도 안 곱한 건 1이에요. 우리 곱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안 곱한 건 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애초에 1에다가 4를 한 번 곱한 거예요. 우리가 4라고 하는 숫자는 1에다가 4를 한 번 곱한 거예요. 4의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1에다가 4를 2번 곱한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1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곱하면 누구예요? 그냥 1이죠. 우린 숫자 카드가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으니까 이들을 적절히 뽑아서 곱할 건데 2를 아예 안 곱할 수도 있죠. 즉 2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아무것도 안 뽑아도 되는 그 경우까지 합친다면 총 2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하기 1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쓰는 한 가지 경우를 포함해야 돼서. 이해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을 2에다가 지수에다 플러스 1 해주고. 왜? 지수가 누군데? 숫자 카드의 개수잖아. 이 숫자 카드의 개수가 2개인 거고 3 숫자 카드의 개수가 1개인 거죠. 즉 숫자 카드의 개수가 2개 더하기 1 하면 2를 아무것도 안 쓰는 한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준 거고요. 3도 마찬가지로 1개 있는데 아무것도 안 쓰는 경우인 한 가지를 더 더해서 총 경우의 수를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2가 쓰일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는 거고 3이 쓰일 수 있는 경우가 2가지 있으니까 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동시에 뽑는 거잖아요. 2랑 3을 뽑을 때 너 뽑아도 되고 이거나 너 뽑는 게 아니고 동시에 뽑아서 너에서 하나 쓰고 너에서 2개 쓰든 너에서 2개 쓰고 너에서 안 쓰든 이렇게 동시에 뽑는 거죠. 그럴 때는 둘이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3, 2, 6, 6가지가 되는 겁니다. 너의 뭐가? 약수의 개수가. 됐나요? 여기까지는 중학교 1학년 내용이라 사실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약수의 총합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는 거게? 갑자기 중학교 1학년 약수의 총합 얘들아.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하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방금 내가 쓴 2, 2개, 3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숫자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가 빵개 1,
2가 1개, 2가 2개, 4. 얘 2. 얘는 3이 빵개, 1. 3이 1개, 3. 이들을 곱해서 총 6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곱하면 1, 실제로 곱하면 2, 1. 실제로 곱하면 2의 제곱. 얘도 실제로 곱하면 3. 실제로 곱하면 2 곱하기 3. 실제로 곱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이들을 다 더하는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들을 다 더하는 공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2의 빵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의 빵승 더하기 3의 1승을 이렇게 곱하면, 잘 봐봐요. 이렇게 곱하면 누구예요? 너. 이렇게 곱하면 너. 이렇게 곱하면 너. 이렇게 곱하면 너. 보여요? 느낌 와요? 이렇게 곱하면 너. 이렇게 곱하면 너. 이게 공식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왜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알겠어요? 이제 이해돼요? 요걸 계산하면, 즉 1 더하기 2 더하기 4에다가 1 더하기 3을 곱하면 7, 4, 28이 답이라고요. 이거 다 더하면 28이라고요. 이해돼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거 봐봐. 색깔들 봐봐. 너는 얘 곱한 거고, 얘 노란색은 이거 곱한 거고, 요거 형광색은 이렇게 곱한 거고. 이해돼요? 윤미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한 거 우리. 와우, 중요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야 돼. 이게 약점 휘어잡기를 얘들아. 뭐 약점이야 이거? 약점 아니야. 너무 쉬워. 넘어가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을 쫙 그래서 더하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 다음 페이지에요. 넘어가세요. 279페이지에 보는 거 그건 돼, 안 돼? 되지? 맞아? 그럼 50원짜리 몇 개야 일단? 얘가 50원짜리 6개지. 7, 8개지. 50원짜리 8개지. 그럼 50원짜리 8개. 50원짜리 8개랑 10원짜리 4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똑같이 또 환전 가능하지? 맞아? 그럼 50원짜리 8개는 얼마인데? 400원 아니야? 100원짜리, 10원짜리 40개 아니야? 즉 10원짜리가 몇 개 되는 거야? 44개 있는 거야. 그럼 얼마야? 440원 아니야? 440원이지. 440원까지 낼 수 있는 거지. 그지? 원래는 여기다가 플러스 1에서 누군가를 곱해야 되지만 곱할 게 없잖아. 그 다음 빼기 1도 해야 되잖아. 그지? 답이 뭔 거야 그냥? 44개인 거야. 그래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44가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59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이해가 돼야 돼. 이거 환전하는 거 이해가 돼야 돼. 이거 이해되면 그 옆에 있는 문제 들여다보고 한 3초면 다 풀어. 됐나요? 이제 이해됐어요? 금액이 좀 잘 안 돼요? 5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10원짜리 5개 내는 거랑 똑같잖아. 또는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똑같잖아. 금액은 차이가 없다고. 50원짜리 2개 내나 100원짜리 하나 내나 이 둘은 방법은 달라요. 방법은 다르다. 하지만 금액이 같죠. 그죠? 방법은 다르지만 금액이 같잖아요. 그 금액의 수는 더 준다니까, 방법의 수보다. 겹치는 게 많다고, 여기에. 여기서 200원 내봐. 이거 2개 내도 되고, 이거 2개 내고, 이거 하나 내도 되잖아. 그런 겹치는 애들 다 뺀 게 이건 거야. 어?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환전이라고. 바꾼다고, 자릿수를. 얘를 100원짜리를 50원짜리로 바꾸려면 50원짜리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럼 바꿨고, 50원짜리에서 10원짜리를 바꾸려면 10원짜리가 적어도 4개 있어야 된다고. 그래 답변은 가능하다고. 그럼 다 바꿀 수 있잖아. 4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다 바꿀 수 있지. 그럼 너를 바꾸고 너를 바꾸면 결국 10원짜리가 44개 있는 거죠.
그럼 440원까지 다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넘어가요? 된 거 맞죠? 자, 넘어갑니다. (7번) 우리 8번까지 있죠. 야, 오늘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설명이 조금 길어져서 조금 딱 맞춰 끝나겠다. 자, 이렇게 경우의 수 7라는 거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거 아니에요? 아, 네. 우리 제일 껄끄러운 거 먼저 칠해줬죠? 기억나요? 제일 껄끄러웠던 거 먼저 칠한 거? A, B, C 있는데 4개의 유형을 빨, 파, 노, 초 4가지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여러 번 사용이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 주세요. 됐나요? 그럼 4가지 중에 여기서 제일 껄끄러운 거 누구예요? 누가 제일 많이 겹쳐 있어요? B가 제일 많이 겹쳐 있지 않아요? B는 3개 다 겹쳐 있잖아요. 여기 4개 중에 하나 칠해요.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합니다. 그러면 A는 나머지 여기 칠한 거 빼고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도 여기 칠한 거 빼고 3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는 얘네 둘 색 칠한 거 빼고 몇 개? 2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겠죠. 끝이에요. 답이에요. 정답은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24 곱하기 3 하면 72가 답이겠죠. 근데 왜 C는 3이에요? 너랑만 다르면 되잖아요. 얘랑은 같아도 돼요. 인접한 부분만 다르면 되잖아요. 맨 처음에 너를 칠해 놓은 거야.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여기다 칠했어. 그럼 나머지 색깔 몇 개 남아? 3개 남지. 3개 중에 하나 칠한 거야, 여기다 또. 그지? 또 3개 중에 하나 칠할 수 있는 거야. 왜? 너 빼고 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칠했더니 2가지 색깔이 다르지. 2 색깔이 다르니까 이 D는 얘네 둘 제외하고 나머지 칠해야 되겠지. 그럼 2가지 중에 하나 선택. 쉽죠? 유민아 이해돼요? 넘어가요? 더 어려운 거 막 이해가 될 거야. 알겠죠? 오늘 경우의 수 진도 나가는 거 다음 시간에 순열 진도 나가는 거니까 순열 좀 문제 풀고 나서 숙제 다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읽어 오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하는 말은 단순해요. 사건은 뭐냐? 우리가 경우의 수가 발생되는 어떠한 너희들 그냥 살인 사건이 뭐야? 그래서 살인이 일어난 사건을 살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아? 똑같아요. 수학에서의 사건이란 말은 어떠한 시행으로 발생된 그 결과값을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봐봐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인 거예요. 어떤 주사위를 던졌어. 던짐으로 인해서 그 사건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1부터 6까지 있죠. 그죠? 그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죠? 이해는 되죠? 말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사실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쭉쭉 넘어가서 합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고배 법칙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했던 부분인 거니까 햄버거 세트 그거만 잘 기억하면 돼요. 햄버거랑 치킨 세트 그거만 잘 기억하면 여러분들은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을 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 뒤에 나면 277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형도 있어요. 트리그래프 보여요? 277페이지에 보면 트리그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형도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위에 보이죠? 요 모양을 수형도라고 해요. 나무 모양으로 막 이렇게 쫙 그래프 그리는 거를 수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어떨 때 많이 쓰이냐면요. 셀 수 없는 계산일 때 쓰여요. 즉 시도를 해봐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문제예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방금 우리 햄버거 세트랑 치킨 세트 만든 것처럼 실제로 그냥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나누거나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A에서 D 학생이 있어요. 근데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할 거예요. 그죠? 채점을 할 건데 아니죠? 채점을 할 건데 내가 A라고 하는 친구가 내 시험지를 내가 채점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래서 시험지를 바꾸는 경우예요. 시험지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있다 쳐요. 이건 공식이 없어요. 그냥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외우라고 해요. 그냥 그래서 봐봐요. 이게 A에서 D까지 있을 수 있고 A에서 뭐 C까지 있을 수 있고 A에서 뭐 E까지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하겠죠, 학생들이. 그죠? 또는 문제가 바뀌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시험을 보러 가는데 내가 내 자리에 앉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컨닝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자리에다 적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학교 시험 볼 때 자리 바꾸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자리에 안 앉는 경우의 수. 그것도 이 문제에 해당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말만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과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오렌지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경우의 수가 달라요? 똑같죠? 사과랑 오렌지만 단어만 바뀐 거잖아. 그 바뀐 걸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그런 걸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말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자, 그럼 봐봐요. 이런 경우는 내가 A라고 하는 학생, 예를 들어서 C까지만 있다 칩시다. A, B, C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학생에게는 누구 시험지를 줘야 돼요? B 또는 C를 줘야 되죠. 이렇게. 그럼 B를 줬어요. 그럼 누구 남아요, 시험지가? A랑 C가 남죠. 근데 여기다가 A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C가 자기 시험지 가져가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C고 여기가 A가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C고 여기가 B일 수가 없죠. B가 B 시험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따라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가 돼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죠? 3명이면 몇 개 있죠? 2개 있죠. 이게 1 곱하기 2여서 2개 있는 거예요. 이런 한 가지 경우의 수가 B일 때도 하나, C일 때도 하나 있을 거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 D가 있어요. 했잖아요. 그죠? 대충 기억나죠? 그죠? AA요. 그죠? 됐나요? 준비됐어요? 이런 걸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봐도 사실 37가지 나와요. 3, 3은 9, 3, 3은 9, 3, 3은 9, 똑같이 9. 9, 9, 9. 비둘기네. 됐나요? 이해됐어요? 넘어갈까요? 믿어도 돼요? 넘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에 페이지 284페이지.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답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자,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에서, 자, A 지점에서 C를 거쳐서 B로 간대요. 그죠?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어요?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2가지 있죠. 그죠? C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아까 서울 가는 경우의 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근데 얘랑 얘랑 동시에 가야 되는 거지. 너로 갔다가 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둘을 뭐 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겠죠.
그럼 4가지가 1번 문제의 답이 될 수가 있겠다. 맞나요? 그런 다음에 뭐 구하래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방법에서 구하래요.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A에서 C를 거쳐서 가도 되지만 A에서 D를 거쳐서 가도 되겠죠? 그럼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를 또 구해보면 되겠죠. 그럼 A에서 D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3가지 있고 D에서 B 가는 경우에도 3가지 있는 거니까 둘이 곱하면 몇이에요? 9가지가 있겠죠. 즉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둘 다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줘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13가지가 2번의 답이게 되겠다. 이해됐나요? 안 어렵지? 오늘 숙제 엄청 금방 할 거야. 오늘 그냥 바로 해. 끝나자마자 바로 해. 유민 어디 가냐? 끝나고? 어? 한강공원 간다고?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학교에서 받으래요? 좋네요. 말짱하죠? 말짱하죠? 말짱해요? 너 말짱하냐고. 어디가 아파요? 어제 아팠다? 모르지 나는 아픈지. 진짜 때울 수 있어요. 알겠어. 진짜 집에서 때울 수 있어요, 진짜로. 알겠어요. 자, 4번. 자, 108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108의 양의 약수. 그럼 양의 약수인 거니까 108을 열심히 뭐 하면 돼요? 소인수분해 하면 되죠. 뭐. 2, 54, 2, 27, 3, 9, 3, 3. 얘는 2가 몇 번 곱해져 있는 수고? 2번 곱해져 있는 수고. 3이 몇 번 곱해져 있는 수고? 3번 곱해져 있는 수고. 우리 양의 약수에게서 어떻게 쓴다고요?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지수끼리 곱하는 거라고요. 따라서 3 곱하기 4 해주면 정답은 12가 된다. 그럼 약수의 총합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아까? 기억나요? 2의 빵승부터 1, 2의 1승, 2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의 빵승, 3의 1승, 3의 제곱, 3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다 더해서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들의 답은 7이고 이들의 답은 40이니까 둘이 곱하면 7, 4, 282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안 어렵지? 왜 이렇게 공식 나온지는 알겠지? 이해됐지? 이거 또 설명 안 해도 되지? 오케이. 땡큐. 자, 그 다음 5번 봅시다. 자, 5번 보면 방정식 블라블라 저 친구의 순서쌍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직접 시도해봐야 되는 문제, 시도. 물론 직접 시도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알려줄게요. 자, 3x 플러스 2y 플러스 z가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라고 했어요. 그죠? 자연수 조건, 우리 자연수 조건이나 정수 조건에서는 직접 시도하는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이거 경우의 수 파트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함수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 그리려고 봤더니 3개네.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열심히 쿵짝쿵짝 하면 되겠죠. 자, 잘 봐요. 자연수기 때문에 우리가 1부터 넣어보는 건 알겠어. 근데 누구부터 넣어보면 쉬울까? 누구부터 넣어보면 쉬울까? Z부터 넣어봐야 될까? 그러면 다시 3으로 나눠봤을 때 나눠 떨어줘야 되는데 안 되지. Z는 가장 나중에 나머지 떨거지만 주면 되는 거잖아? 여기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1,1. 그럼 1은 몇이에요? 3,
2 더하면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6 이렇게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1, 2 두 개 줄면 4 1, 3 두 개 줄면 2 왜? 2씩 빠질 거 아니야 얘가 가져가면. 이해돼요? 그럼 1일 때는 이게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일 때는 2,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럼 6 더하기 2 하면 8 얘가 3이면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2, 2, 1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면 1이고 Z가 빵일 수밖에 없죠.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즉 경우의 수는 이게 끝이죠. 정답은 몇 개? 5개가 정답이다. 안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Z부터 넣어보면 안 돼요. Z 넣어보면 너희들이 나중에 3으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또 나눴을 때 또 3의 배수해야 된다고. 생각할 게 많죠? 복잡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짜증나는 애들부터 집어넣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돼요? 순서가 바뀌어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었다고 여기부터 집어넣는 게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얘가 만약에 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라고 한다면 z부터 넣어보라고. 이해돼요? 제일 큰 숫자에 넣어서 제일 짜증나는 애부터. 큰 숫자가 아니고 제일 짜증나는 애부터. 3 숫자가 제일 작은 거예요. 어? 제일 짜증나는 애부터.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죠. 아, 제일 큰 수부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뭐 3y 플러스 z가 5야. 만약에 9야 9. 이게 x, y, z가 다 정수래. 그럼 누구부터 넣을 거야? y부터 넣을 거야? 아, 상관없어. 아무거나 넣어봐도 되는 거야. 이럴 때 제일 짜증나. 너네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더 짜증나. 그럼 여기부터 넣어보라고. 1.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너네들이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되는 애들부터 넣어보면 되는 거야. 이해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뭐가 이게 더 쉬워요? 이게 아니야. 너네들 생각해. 이게 이럴 수는 있어. 홀수 찾는 게 쉽냐? 짝수 찾는 게 쉽냐? 짝수 찾는 게 쉬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맞아? 똑같은 거야. 근데 홀수는 어떻게 쓰냐면 보통 쓸 때 2n 플러스 1 이렇게 쓴단 말이야. 요게 하나 더 붙어. 짝수는 2n이라고 쓰잖아. 그럼 얘가 좀 더 간단해 보이지 않아? 그지? 그래서 보통은 짝수 찾는 게 더 쉬운 거야. 오케이 말이? 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수부터 넣어보는 게 해답이 아니고 제일 짜증나는 애부터. 쌤이 무슨 말 하는지는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느껴져요. 지금은 큰 수부터 하는, 큰 수가 제일 짜증나긴 하잖아, 지금은, 그지? 제일 큰 수부터 넣어봐도 돼요. 아, 그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을 뜻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영수 하나 만들어보자. 문제 3. 어, 4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만약에 15야. 누구부터 넣는 게 쉬울까? 맞춰봐. x, y, z가 자연수래. 누구부터 넣는 게 쉬울까? z부터 넣는 게 쉬운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얘들이 짝수지, 둘 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짝수면 말이 돼, 안 돼? 짝짝짝 더했더니 15 될 수 있어? 안 되지.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그럼 얘는 1 또는 3, 5 이런 식으로 넣어봐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남은 숫자 갖다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이해돼? 이래서 제일 짜증나는 애부터 넣어보는 거라고. 제일 큰 수부터 넣어보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왜 그런지 알겠지? 확? 오케이. 자, 그럼 예제 6번. 10원짜리 동전 4개랑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를 각각 구하랍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쌤, 이게 뭔 개소리예요? 똑같은 말 아니에요?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와 100원짜리 5개 내는 거는 금액은 똑같지만 방법은 다르죠. 금액은 똑같죠? 둘이 금액 똑같죠? 그죠? 맞아요? 근데 방법이 다르죠? 얘는 500원짜리 하나 낸 거고, 얘는 100원짜리 5개 낸 거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방법은 2가지, 금액은 1가지인 거죠. 이해돼요? 됐어요?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자, 그럼 봐봐. 그럼 잘 봐봐. 해법은 이거야. 해법은 환전. 돈을 바꿔보는 거야. 어떻게 바꿔보느냐? 자, 잘 생각해봐. 너네가 100원짜리 4개 있고 500원짜리 2개 있고 1000원짜리 하나가 있어. 그럼 총 얼마야 이거? 1900원 아니야? 아, 2400원 아니야? 2400원이지. 100원부터 2400원까지 10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해봐, 너네가. 어? 그러니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그렇게 해서 2400원까지 다 표현할 수 있어, 이걸로? 되지. 안 되는 게 없지. 안 되는, 다 되지. 다 되지. 근데 만약에 얘가 3개 있어. 그러면 2300원이지. 100원부터 2300원까지 10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어디가 안 돼? 100원 되고 200원 되고 300원 되고 400원 돼? 400원 표현돼? 이걸로 400원 표현할 수 있어? 희재 이걸로 400원 낼 수 있어? 안 되잖아. 빼면 되죠. 빼는 거 안 되고 돈을 내는 방법이라고. 거스름돈 받는 거 아니고 지불할 수 있는 금액. 됐어요? 이걸로 400원은 못 내는 거야. 물론 쌤 500원짜리 하나 내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고 지불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려고 한다잖아. 그지? 거스름돈 받는 게 아니고. 잘 생각해야 돼. 이해돼? 400원 해결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런 경우는 2,300원까지에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럴 때는 환전을 할 수가 없어요. 뭔 개소리냐? 100원짜리가 4개는 있어야 500원짜리를 다 1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다고. 이렇게 있으면 100원부터 900원까지 다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도 되지.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바꿔도 100원짜리 곱하기 9개를 해도 경우의 수랑 방법이 똑같지. 왜냐면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이걸로. 네.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100원짜리 바꿔도 된다고. 똑같은 말이라고. 근데 이거는 바꾸면 돼, 안 돼? 400원이 표현 못하니까 바꾸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이거 이해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다, 이거예요. 금액의 수. 되나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푼다? 환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1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적어도 4개 있어야. 100원짜리가 4개 있어야 500원짜리를 환전 가능.
야, 그러면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 두 개로 환전하려면, 이렇게 바꾸려면 500원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될까,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요. 이러려면 적어도 한 개 있어야지 환불이래. 환전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희지야. 500원짜리가 하나는 있어야 1,000원짜리로 500원 단위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500원, 1,000원, 1,500원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500원짜리가 아예 없어. 그럼 얘를 500원짜리 표현할 수 있어? 내가 1,000원이지만 500원이랑 1,000원 이렇게 두 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500원짜리가 아예 없고, 봐봐, 얘들아, listen. 100원짜리가 9개 있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500원짜리 없어도. 이것도 1,900원 다 표현할 수 있죠.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000원, 1,900원까지 다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5개 있어. 500원짜리가 없어. 그럼 환전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환전할 수 있는 게 없어. 이해돼? 500원짜리 환전 안 돼. 쌤, 이거 100원짜리 4개 있으면 500원 환전 가능하다면 500원짜리가 없잖아.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환전할 수 있지만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환전할 수는 없다고.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이거 진짜 이해가 돼야지 문제가 엄청 쉬워. 이것만 딱 이해되면 돼. 환전할 수 있고 없고 차이. 됐어? 그럼 너네가 말해봐. 100원짜리 3개, 500원짜리 하나, 1,000원짜리 하나. 환전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원짜리는 똑같이 3개. 500원짜리는 몇 개? 3개. 너를 이렇게 환전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금액의 수를 구할 때. 이해돼요? 됐어요? 됐나요? 그럼 쌤 이거 왜 환전해야 돼요? 금액의 수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방법의 수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방법의 수를 잘 보면 돼요. 우리 아까 했던 소인수분해에서 약수의 수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약수의 수 찾을 때 지수에다 플러스 1 했죠? 그죠? 얘도 방법에다 플러스 1 하면 돼요. 개수에다가. 자, 1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3개 있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10원짜리 안 쓰거나 4개까지 쓰거나 5가지, 안 쓰거나 2개까지 쓰거나 3가지, 안 쓰고 1개 쓰고 2개 쓰고 3개 쓰고 4가지. 맞아요? 그들을 다 곱하면 몇이에요? 60이죠. 총 60가지죠. 근데 문제를 보면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안 쓰고 내도 안 쓰고 그런 경우인 한 가지를 꼭 빼야 된다. 왜냐면 이 60에는 그 한 가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이 59가지인 거예요. 이게 총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면 쌤, 지불할 수 있는 방법 말고 이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요? 잘 생각해봐. 10원짜리 4개,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3개? 50원짜리 2개 내는 거랑 1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지불하는 방법은 어때요? 같죠? 방법은 다르죠? 지불하는 방법은 다르죠? 뭐가 같은 거예요? 지불하는 금액이 같은 거죠. 100원 또는 얘 100원. 됐나요? 얘 2개 내거나 얘 하나 내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중복된 경우를 다 제외시키려면 환전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 환전 돼야 안 돼요? 50원짜리 10원짜리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너네가 머릿속으로 세보면 돼. 너네가 10원짜리가 4개 있고 50원짜리가 하나 있다 쳐. 그럼 다 셀 수 있어? 10, 20, 30, 40, 50, 60, 70, 80, 90 다 셀 수 있잖아. 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환전해도 돼. 얘 환전해도 돼. 근데 맨 금액이 비싼 거 먼저 생각해야 돼. 너부터 환전하면 얘는 환전이 안 돼. 50원짜리가 없잖아. 50원짜리 있으니까 100원짜리 환전. 치킨
그리고 음료 하나, 한 개. 햄버거 또는 치킨에서 한 개, 햄버거 또는 치킨에서 한 개, 그리고 음료에서 한 개. 이렇게 세트 메뉴를 만든대요. 그럼 만들 수 있는 세트 메뉴는 몇 개죠? 3가지? 아니요. 햄버거 또는 치킨에서 한 개 골라야 돼요. 햄버거가 몇 개 있죠? 3가지 있고, 치킨이 몇 가지 있죠? 4가지. 그러면 햄버거 또는 치킨에서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그쵸? 3, 4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여기선 합의 법칙이 들어간 거예요. 너이거나 너여서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법칙인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서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음료도 한 가지 골라야 되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뭐를? 2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를 곱해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쉽죠? 이해돼요? 어떨 때 합의 쓰고 어떨 때 곱 써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조금만 고민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요거. 어떨 때 합의 법칙 쓰고 어떨 때 곱의 법칙 쓰는지. 그 뒷파트 가서 순열 조합하면 그땐 공식이 있는 거고, 지금은 0차 하면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아직은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원래는 배웠지만 우리 겨울방학 때. 근데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어떤 A라고 하는 것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어떤 집합이 있어요. 집합 이렇게 띠 모양으로 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죠. 이거 배운 거 기억나요? 혹시? 이런 걸 집합, 요 n 괄호 a라고 하는 이 친구는 뜻이 뭐예요? a 집합의 뭐의 개수? 원수의 개수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 괄호 a라고 했어요. 됐나요? 됐나요? 요거 기호 기억나요? 요거 기호? 이거 무슨 기호였죠? 합집합의 기호였죠. 이 양동이에 다 닿는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양동이에 다 닿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였죠? 무슨 집합? 교집합이었죠. 교집합의 뜻은 뭐였어요? 겹치는 거. 그래서 이거 물컵을 뒤집어 놓으면은 전부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나마 겹치는 거 담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이렇게 뒤집어지는, 컵이 뒤집어 있는 모양을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에 해당한다. 이 합집합은 전부 담는 거, 이렇게 전부를 뜻해요. 됐나요? 이거 앞에서 다시 배울 거지만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요건 기억나요? 요거? 요기요? 요기요 생각나요? 이거 뭐였지? 동그라미 땡. 뭐였지? 비어있는 공집합의 뜻이었죠. 얘의 뜻이 뭔데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없다. 원소가 없는, empty한, 비어있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이해됐어요? 요거는 우리 앞에서 다시 요거 경우의 수 하고 나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집합 기호를 조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미리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 기호 요거는 알 것 같고, 그럼 밑에 당연히 곱의 법칙은 교집합이겠지 뭐. 맞을까? 아니에요. 곱의 법칙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그냥 동시에 발생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랑 이 경우의 수랑 곱해서, 이게 지금 별도로 발생할 때 이래요. 경우의 수가. 이게 약간 간섭이 없으니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확률과 통계 가서 배우는 거니까 그 좀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할게요. 그냥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합하는 거랑 곱하는 거랑 아까 햄버거 세트 만드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갑니다. 그럼 뒤에 넘어가서, 자,
미리 공지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것부터는 예습을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요 나와 있는 줄글 있죠, 줄글. 여기서 쫙 줄글. 예제는 안 풀어와도 돼요. 예제까지는 내가 읽어보라고 하는 말은 안 할게. 됐나요? 그 줄글만 한번, 요 글이에요, 글 그냥 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글 설명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 줄글만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쌤 말이 무슨 말인지 착착착 잔뜩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학통 가서 할게요. 원수를 뭐 이것저것 막 잔뜩 있어. 칠하는 거 이거 애들 엄청 어려워하거든 원래. 근데 거기까지는 안 해도 돼. 딱 요 정도만 할 줄 알면 돼. 넘어가. 자, 예제 8번. 자, 예제 8번 보면은 5장의 카드 1, 2, 3, 4, 5. 그래서 각각 하나씩 붙어 있는 5개의 상자와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근데 상자마다 한 개의 공을 임의로 넣을 때 단 하나의 상자에만 붙어 있는 카드가 적혀 있으셔. 아까 쌤이 했던 거. 29, 44, 29, 44, 29, 44. 이거 그 문제잖아. 내가 나 제외하고 나머지 붙어 있는 거잖아. 내가 내 의자에 안 앉는 경우, 내가 내 이름이 붙어 있는 거 의자에 안 앉는 경우잖아. 똑같은 문제지.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그럼 봐봐. 여기서 뭐만 제외하고 각각 한 개도 하나의 상자에만 상자에 붙어 있는 카드에 적힌 숫자가 같은 공이 들어간다. 1부터 5까지 하나를 뽑아요. 5개. 5개 중에 하나 뽑아요. 그럼 나머지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이 4개에는 나 말고 다른 애가 들어가야 되지? 29, 44, 29, 44. 얘가 몇 명 있을 때? 3명 있을 때. 얘가 4명 있을 때. 얘가 5명 있을 때. 근데 우리 몇 명이 쓰는 거야? 그럼 누구 선택해야 돼? 9, 5. 정답은 45. 원래는 수영도를 그려서 해봐야 돼요. 근데 아까 수영도 그렸잖아. 이거 해야 돼 또? 안 해도 되지? 29, 44 외우세요 이거. 외우세요. 외우면 너무 좋아요. 유용하니까 내가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겠죠. 그죠?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안 나오면 외우라고 안 하지. 인정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옆에 있는 유제들 다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헤이.